이재명 대표를 향한 손흥민과 비유한 구애가 있었다면 자, 의총에서 고별사를 했던 서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성정 자체가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하면 다 따라와야 되고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독선에 아주 가득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그런 형태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조선왕조 500년에서 가장 많이 드라마화됐고 영화화됐고 가장 폭군으로 알려지고 있는, 물론 역사의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인 보통의 평가로는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고 있는 연산군에 비유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상당히 적절한 비유로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도부의 그 반명이 누가 있습니까? 고민정 최고위 한 분 계시다가 그분도 이제 그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1인 독재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비유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무엇보다 이제 이은주 의원 있잖아요. 예. 이은주. 이분이 2021년 9월 22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제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근데 솔직히 연산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폐륜적인 행태로 유명한데 이재명 후보가 연산군과 가깝지 않나,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복당했고 이재명 대표의 권유하에 네. 아까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게 이현주 의원도 배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이게 비유하면 저는 지금 이게 그 홍영표 서른 의원에게 비교한 거 하고요. 예. 이현주 의원에게 비교한 거 보면 이현주 의원이 더 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은 이제 지금 복당까지 시켰잖아요. 저는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예. 뭐 이현주 의원은 복당을 하면서 지금 전략공천 논의가 지금 여러 지역구에서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서 변호사 주장대로 궁금해지네요. 자,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에 안 가는 것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친명 일색으로 친명당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방탄은 하고 싶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는 뭐 죄가 없다, 그리고 당당히 뭐 떳떳하게 영장심사에 임할 것이다, 내가 대선에서 지면 엄제도 만들어 씌워가지고 나는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다 등등의 관련된 발언을 여러 번 했긴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의 공천 작업, 비명계라든지 친문을 향한 어떤 배제의 정치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중에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한 그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진짜 보세요?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부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당이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가면 이런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당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방탄 프레임의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반발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소를 당하고 있고 지금 뭐 일주일에 뭐 매주 지금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서른의원을 비롯한 비명계들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아마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뭐 방안을 모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만 저도 하긴 했습니다. 도대체 그 방법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총선 승리가 아니라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측근 그룹들 아주 결사옹호할 수 있는 의원들로 포진을 시킬 경우에는 아마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질 경우에는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행국이라고 한다면 그저께 서른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과거 TJ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국민들이 구해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실 자신의 정의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따라가 따박따박 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국민들이 구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에는 실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과연 진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번 선 총선에서 지면 정치적 생명이 혹시 끝날 수도 있는데 무리해가면서 친명당을 만들어서 일부러 지려고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목표가 지도자한테는 다 중요할 겁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 자체가 계파를 뛰어넘어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갖고 있는 욕심은 그 의원들 속에서 조금 비교적 본인에 가까운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욕심을 다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본인 마음대로 이제 두 가지 다 성취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6년 총선 때 친박 공천, 진박 공천 이렇게 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진 않았더라도 그렇게 결국 흘러가 버린 나머지 결국 당의 의석수 자체가 위축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본인이 더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 의원들이 당에서 공천을 많이 받는 걸 뛰어넘어서 당의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도 이제 본인 스스로로 생각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좀 감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과거에 제왕적 총재라고 많이 비판받았던 과거 시대 정치인들도 주류와 비주류 간의 어떤 배합 공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옛날 책에 나오는 어떤 고정 공식이라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줄 탈당이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무소속으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신당으로 가게 될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최병민 의원님. 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나 뭐 컷오프된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기보다는 아니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나가겠다? 탈당해라. 자유다? 갈 테면 가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롱당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에서 지금 탈락했거나 아니면 뭐 하위 10% 정도를 그 통보받은 의원들 생각은
아니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설사 본인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없고 다만 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하위 10%에 포함이 돼 있다. 내지는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복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 갈 테면 가라. 나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걸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 데에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에 저는 대단한 의문이 들고 저런 자신감이 앞으로 40여일 남은 총선에서도 정말 총선 끝나도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저런 태도가 총선 끝나고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봤잖아요, 기자로서. 예. 그러면 2016년에도 이제 유승민 찍어내기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일로 인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얼마나 큰 지지율 추락을 가져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면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고 지금 뭐 서른 의원 탈당 뭐 앞으로도 아마 몇 명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런 식의 이탈 세력이 있는 게 뭐 저는 뭐 크게 민주당의 분열까지 가져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이끄는 거는 상당히 눈에 보인다 지금. 그런 거는 뭐 여러 여론조사나 뭐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가려면 가라 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도 맞지 않는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저런 태도를 보일 상황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문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현재 민주당에 탈당한 의원들은 김영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다음에 박영순 의원, 서른 의원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고요. 오늘 보니까 울산에서 왜 진보당 단일화하면서 했던 의원 있죠? 울산 현역. 거기도 지금 탈당한다고 하니까 합치면 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선 친문들의 주장으로는 10명 정도까지는 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재명 대표의 갈 때면 가라 그 발언 이후에 탈당 사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칙과 상식 또 이낙연 전 대표 등등의 비명계만 반명계만 나갔다면 그건 탈당계인데 이제 이렇게 우르르 나가면 이거는 분당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연쇄 탈당이 예상되고 저는 경선에 참여한 분들도요 출마는 못하더라도 탈당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윤영찬 의원이나 또는 이제 송갑석 의원,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경선에는 이제 과하 지옥을 견디고 참여하지만 예.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굳이 이재명 당하고 같이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저는 그분들도 탈당을 예전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김영주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냐면 이게 본인이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채점하면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비하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저분들이요. 뭐 경기를 하다가 점수가 자기가 잘못해가 점수를 주가지고 불리하니까 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경기도 하기 전에 미리 3골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이나 30% 감점, 3골을 미리부터 주고 경기하라면 이게 공정합니까? 그게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의원들을 동료 의원들에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도 0점 받은 의원 어쩌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 이게 다수였습니까? 항상 본인도 소수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당권 한번 잡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요. 또 이게 본인이 소수가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 이분들이 상당수가 뭐 나도 점수가 낮은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왜 이재명 대표가 윤리 점수가 높은 거냐? 왜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잘 참석도 하지 않는데 점수가 높아서 뭐 공천을 받게 되는 거냐? 등등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공천이 첩첩산중으로 남아있는 길이 아직 갈 길이 먼데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수습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자, 2가지 주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